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쓰라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에 관한 것입니다. 사전투표 조작이라는 말이 지금 너무나 인터넷상으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사전투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투표 조작이라는 말이 어떠한 일부 지지자들의 선거의 참패에 대한 그 결과의 억울함에 의해서 억울함의 표현, 바로 땡깡같이 어린아이들의 어리광 같은 떼쓰기일까요? 아니면 정말 의심 가는 정황이 너무나 많지만 증거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미래통합당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이에 침묵하는 것일까요? 모두가 똑같이 이준석과 같은 마음인가요? 이준석처럼 사전투표 조작이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더 이상 참패로 인해서 비참해지지 않게 조용히 입 다물어라. 이번 선거는 내 잘못이 아닌 우파의 열성적인 유튜버들에 의해서 내 선거가 진 것이다 라는 투정인가요? 그것이 과연 국회의원이 할 소리입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3번이나 낙선을 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국민이 원하는 것, 토론 때마다 나와서, 선거 때마다 나와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주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줄 것처럼 말을 했던 사람이 이젠 선거가 끝났으니 나 몰라라, 이제 너는 너, 나는 나, 다음 4년 때까지는 모른 척 지내자, 뭐 이런 건가요? 다시 한번 이준석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하겠습니다. 준석아, 다음 총선에는 4년 후에 너는 나오지 말고 나랑 같이 유권자가 되어서 너보다는 더 자신을 낮추고 자신보단 국민의 생각이 먼저임을 앞장서서 외칠 수 있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주민이 원하는 것이라면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도록 노력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으러 함께 가자. 네, 제가 오늘 이렇게 방송을 켜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선거 개표 조작, 이것을 우리가 선거를 조작했다, 선거가 조작되었다라고 말했습니까? 선거가 조작된 것 같다, 정말 의심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 이 모든 것들을 궁금증을 해결해 달라. 그래야 우리가 깨끗하게 결과에 승복하고 또 앞으로도 혹시라도 이런 위험하거나 허술한 선거 관리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사전투표가 생각보다 위험한 것이구나 라는 것들의 그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고 그 문제를 앞으로는 보완해서 국민들이 모두가 안심하며 투표를 할 수 있게 어떠한 제도나 그런 대책을 마련하라 라는 국민들의 요구사항인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국민들의 한 표가 허술하게 관리가 되어진다면 앞으로 어떤 사람이 사전투표를 나올 것이며 또한 어떤 사람이 투표를 하러 투표장에 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에 저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21대와 20대의 국회의원 선거 개표 결과를 확인해 보면서 많은 궁금증과 의문심이 들어 이렇게 방송을 시작합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지상파 3사 또한 종편의 채널A와 TV조선까지 승인 압박에 의해서 이제는 더욱더 공정한 언론보다는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 결국은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한 언론이 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정부에서는 각종 언론뿐만 아니라 유튜버까지 이제 좌파들의 성향을 가득한 유튜버들로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우파TV가 중단되지 않도록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끝까지 진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선거가 끝난 후 개표 조작이라는 유튜버 방송들을 많이 보면서 조금씩 의문을 갖던 차에 한 유튜버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튜버 방송 중에선 이미 많이 알려진 펜앤마이크라는 방송인데 그 방송에서 정규재 씨가 이런 내용의 방송을 했습니다. 먼저 방송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을 갈랐다. 본투표에서는 보수가 이겼는데 사전투표가 열리면서 무더기로 나왔다. 그래서 당락을 갈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 좌익 진영은 대체적으로 사전투표를 많이 해왔고, 이번에도 지역별로 보면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전라도 지역의 사전투표율은 30% 중반대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사전투표로 몰려 나왔습니다. 당연하게 사전투표는 과거부터 소위 좌익 진영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했다.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이건 뭐 이때까지 어디 있다 이제 와서 갑자기 나타나서 왜 사전투표가 본투표하고 다르냐고 항의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어디에 있다 온 사람들입니다. 네, 방송에서 보신 것처럼 관내 사전투표는 역대 원래부터 민주당 세력이 사전투표는 많았다라는 정규재 씨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도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었던 국회의원 선거 개표 결과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정규재 씨의 말처럼 관내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우세했고 민주당의 텃밭 종로구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역시 정규재 씨의 말처럼 21대, 20대 모두 종로구에서는 정세균 후보와 이낙연 후보, 바로 민주당의 승리였는데요. 21대를 자세히 살펴보면 총 합계가 95,239표고 이낙연 씨 표가 54,902표로 57%에 해당되는 표를 받았고 황교안 씨 표는 37,594표로 39%에 해당되는 표를 얻었습니다. 또 20대 국회의원에서는 종로구의 오세훈 후보가 33,490표로 39%를 받은 반면에 정세균 씨는 44,342표로 52.23%를 얻었었습니다. 이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종로구는 역시 민주당의 텃밭이었고 민주당 우세 지역인 것을 단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정말 아주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의문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본투표와 사전투표의 비율 차이인데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21대 사전투표와 20대 사전투표 말입니다. 제가 종로구에 좀 더 세밀한 확인을 위해서 각 동별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먼저 효자동입니다. 청운 효자동의 경우 본투표에 이낙연 씨가 49%, 황교안 씨가 47%였습니다. 사전투표는 이낙연 씨가 70%, 황교안 씨가 30%, 27%입니다. 거의 2배에 가까운 표를 사전투표에서 얻었습니다. 그러나 20대를 확인해보면 20대의 경우는 본투표에서 오세훈 씨가 39%, 정세균 씨가 51%를 얻었고 사전투표에서도 오세훈 씨가 37%, 정세균 씨가 54%를 얻었습니다. 이 얘기는 본투표와 사전투표는 보통 비슷한 비율로 투표 결과가 나타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21대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단지 저는 여기서 의문점이 들었을 뿐입니다. 사전투표가 왜 높았냐, 왜 민주당 쪽의 사람들만 사전투표가 높았냐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죠. 사전투표를 민주당에서 더 많이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짚고 가야 될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본투표와 사전투표는 같은 주민이기 때문에 그 주민 사람들은 대부분 같은 비슷한 비율로 투표를 한다는 것입니다. 20대 선거를 보시다시피 본투표도 39%, 또 51%의 차이가 납니다. 사전투표 역시 37%, 54% 거의 비슷하게 같은 비율로 투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주민들이니까요. 그러나 21대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투표의 경우 이낙연 씨가 50%를 받았고 황교안 씨가 47%,
그러나 이낙연 씨는 사전투표에 70%를 받고 황교안 씨는 27%를 얻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네의 민심은 본투표를 하러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사전투표를 하러 가는 사람들은 정말 민주당 사람들만 가서 사전투표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종로구의 청운 효자동만 그렇진 않나 싶어서 다른 동네 역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삼청동입니다. 삼청동을 보면 본투표에서 이낙연 씨가 45%를 얻었고 황교안 씨가 51%로 본투표에서는 황교안 씨가 훨씬 더 많은 득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전투표를 보면 이낙연 씨가 역시 65%로 올라가고 황교안 씨는 32%로 팍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비해 20대 선거에서는 본투표에서 오세훈 씨 45%, 정세균 씨 45%, 거진 비슷했지만 정세균 씨가 조금 더 앞섰습니다. 그러나 사전투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오세훈 씨 42%, 정세균 씨 50%로 정세균 씨가 본투표에서도 이기고 사전투표에서도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2, 3, 4% 정도의 차이는 조금 나지만 그래도 거진 45%가 42%를 받거나 45%가 50%를 받으면서 사전투표에서도 이겼던 후보가 본투표에서도 이기고 본투표에서도 이겼던 후보가 사전투표도 이기는 경우가 더 20대 때는 뚜렷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로구에 있는 모든 동네를 살펴본 결과 본투표에서 오세훈 씨가 40%를 얻었으면 사전투표도 40% 가까이 얻게 되었고 정세균 씨가 본투표에서 51%를 얻었으면 사전투표도 54%로 비슷한 득표율로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암동에서조차 이낙연 씨는 본투표에서 49%를 얻고 황교안 씨는 47%를 얻었는데 사전투표는 이낙연 씨가 65%로 올라가고 황교안 씨는 32%로 팍 주저앉습니다. 물론 본투표에서도 지고 사전투표에서도 진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지던 이기던 어느 정도 사전투표와 본투표가 좀 비율이 비슷하게 이기고 져야 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미래통합당 텃밭이라고 불리는 평창동인데도 불구하고 본투표에서 이낙연 후보가 39%를 받고 황교안 씨가 57%를 받았는데 사전투표에서 갑자기 이낙연 씨가 58%를 받고 황교안 씨는 39%를 받아서 이곳에서조차 황교안 씨는 이낙연 후보에게 참패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종로구의 거의 모든 동네가 20대 때는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각 후보별 득표율이 비슷했는데 이번 21대만큼은 본투표와 사전투표의 비율이 너무나 많은 차이로 한 후보가 민주당의 이낙연 후보가 압도적으로 사전투표를 60%대에 득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종로 1, 2, 3, 4가동도 20대는 오세훈 씨 34%, 정세균 씨 34%, 사전투표는 38%, 55%. 21대에서는 본투표에서 이낙연 씨 46%, 황교안 씨 49%, 사전투표는 이낙연 씨가 62%, 황교안 씨 34%였습니다. 또 종로 5, 6가동도 20대 때의 정세균 씨 50%, 오세훈 씨 41%의 본투표라면 사전투표는 정세균 씨 52%, 오세훈 씨 41%,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21대는 본투표에서 이낙연 씨가 50%, 황교안 씨는 45%였고 사전투표에서는 이낙연 씨가 64%였고 황교안 씨는 32%로 팍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이 모든 동네가 20대 때와 21대가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모든 동네가 20대 때는 거진 사전투표와 본투표가 비슷하고 21대만큼은 본투표와 사전투표는 완전히 뒤바뀌는 득표를 얻게 됩니다. 해화동, 창신 제1동, 창신 제2동, 창신 제3동, 숭인동,
정말 모든 동네가 사전투표에서는 이낙연 씨는 60%대가 넘어가고 황교안 씨는 30%대고요. 본투표에서는 약간씩의 차이가 납니다. 20대를 보면 본투표와 사전투표는 거진 37%, 37%, 정세균 후보도 54%, 56%, 오세훈 후보랑 사전투표와 본투표가 거의 일정하게 득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21대와 20대의 투표 개표 현황을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전투표가 정말 조작이 아니라면 바로 이런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1대 사전투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울, 경기, 인천의 경합지역에 사는 주민들 중 민주당 지지자들만 일제히 약속한 듯이 가서 사전투표를 했다. 그것도 서울, 경기 지역의 각 구도 아닌 동네마다 100% 민주당 지지자들만 가서 투표를 했다. 어찌하여 한 동네도 미래통합당이 사전투표를 이기는 지역은 없었을까? 또 하나의 21대 선거의 조작의 의문점은 조작이라고 안 하겠습니다. 또 이준석이 토론하자고 할 테니까요. 네, 바로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다시피 남양주시의 투표지가 바로 오른쪽에 소쿠리에 있는 것입니다. 또 왼쪽은 예전에 우리가 역대 투표 용지를 선거구에 저런 식으로 접어서 올려놨었죠.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지금껏 나온 수많은 조작의 의문점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는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다루진 않겠고요. 그냥 일반 시민들도 누구나 보아도 이거는 좀 약간 의심이 된다 하는 부분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함입니다. 바로 오른쪽 사진은 최근 남양주시의 관내 사전투표지의 모습이고요. 왼쪽은 여지껏 우리가 해왔고 알고 있던 투표용지의 모습입니다.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는 투표를 하실 때 가서 투표를 하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을 때 어떤 식으로 넣으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반으로 한번 접고 또 한 번 접어서 투표함에 넣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자신이 찍은 후보가 누구다, 이 사람을 난 찍었다 라며 모든 참관인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마치 고백을 하듯이 이렇게 쭉 자신의 투표용지를 보여주면서 투표함에 넣으시나요? 네, 모두가 이렇게 넣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조작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유니까요. 그렇다면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진실이 궁금한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조작 의혹에 대한 궁금증을 여러분들에게 전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방송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국회의원까지 절대 조작은 있을 수 없다. 원래 사전선거란 그런 것이다라고 수없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통계와 예전의 여론조사를 들며 원래부터 민주당이 앞섰었다. 그래서 뿔난 민심이 야당을 위해 심판하고자 사전투표로 일찍 몰려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조작 의혹의 궁금증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의 마지막 궁금증은 바로 이것입니다. 방송 3사의 출구조사. 바로 이 출구조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중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는 민주당 157석, 통합당이 111석이었습니다. 또 정당별 비례대표는 미래통합당이 20석, 더불어시민당이 20석 정도. 그래서 비례당까지 합해서 더불어민주당은 KBS, MBC, SBS 합해서 거의 178석에서 170석 정도를 가져간다고 했고 미래통합당은 비례당과 합해서 130에서 100석 그 정도를 가져간다고 출구조사 결과를 밝혔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출구조사는
사전투표를 제외한 본투표 당일날 나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투표에서 이긴 미래통합당의 수많은 국회의원들은 왜 출구조사에서 지는 걸로 나왔을까요? 본투표 출구조사에서는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이기는 걸로 나오고 나중에 개봉을 한 사전투표에서 역전이 돼서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이 이겼다. 이래서 출구조사의 결과가 뒤바뀌어야지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다시 말해서 출구조사는 미래통합당이 이기는 거로 나와야지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출구조사를 그 예측을 뒤엎고 나중에 개표를 한 사전투표로 인해서 그 결과가 뒤집혀져야지 이것이 정상적인 출구조사이자 선거의 결과 아닐까요? 그런데 왜 출구조사에서조차 미래통합당이 전멸을 하는 거로 나왔을까요? 아직 사전투표는 개봉도 하지 않았는데요. 네, 여러분께서 보셨듯이 이번 선거에서는 참 어이없고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미래통합당은 이 모든 의혹 제기를 하는 유튜버들과 시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 토론을 하겠다는 둥 정말 적과 아군을 구분 못하는 그런 미련한 자의 모습이 아닌 여러 가지 투표함의 봉인장치의 문제, 지금 것이 안 좋다면 차라리 과거처럼 자물쇠를 달고 앞으로는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가 이렇게 허술되이 관리되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대책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마치면서 미래통합당은 들어라. 미래통합당은 선거 때마다 표만 달라고 하지 말고 최소한 너희들을 뽑은 국민들을 위해 보답하라. 국회의원 당선돼야만 주민의 요구를 듣는 것이 국회의원이 아니다. 국민이 원한다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불가능하더라도 최소한의 요구는 들어주려고 애쓰고 힘쓰는 인간이 되어라. 국민들이 원하는 건 너희가 당선됐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업을 뒤로 하고 투표장까지 나가서 하나의 소중한 주권을 행사한 것이고 한평생 살면서 배우고 믿었던 정의와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부모와 자식들까지 힘든 몸으로 투표장까지 이끌고 간 것이다. 그것을 헛되이 버리며 회피하며 무시하지 말고 들어주고 최소한의 예의를 보여라. 이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만약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너희가 졌다고 무시한다면 앞으로 다음 선거 때부터는 각종 토론에 나와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말만 하면 입에 염산을 뿌리고 앞으로 너희를 찍겠다고 아침 일찍부터 투표하러 나가는 일은 절대 없을 거다. 너희를 뽑아준 사람들의 요구가 너희가 발벗고 나설 만큼 가치가 없어 보일지라도 최소한의 보답을 하고 앞으로 설사 개표 조작이 아니어도 이런 허술한 투표는 하지 않을 수 있게 대책을 세우고 우리의 투표가 진실하고 안전한 표가 되어질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세워 전 국민에게 알리고 발표해라.